안녕하세요. 오늘은 SF플러스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신 강방춘 회장님의 저서 관점을 읽고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저자 강방춘 회장은 1960년 전남 신안군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라디오를 즐겨 듣던 섬소년이 지도를 보면서 세상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학과를 졸업하였고 대학 졸업 후 증권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며 회사에 엄청난 수익을 안겼다고 합니다. IMF 때 종잣돈 1억으로 1년 10개월 만에 156억 원을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초로 주식 투자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입증된 실력,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를 미천 삼아 1999년 39세의 나이로 SF플러스 투자 자문을 설립했습니다. 강방천 회장의 투자 철학은 가치 투자에 맞춰져 있다고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워런 버핏, 피터 린치, 벤저민 그레이엄 등과 함께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의 위대한 투자가 99인에 선정된 정권가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현재도 활약하고 있는 영원한 펀드 매니저입니다. 강천 회장은 기업의 가치 도구를 기업의 미래 가치, 즉 미래 시가총액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구한 미래 시가총액과 현재 시가총액과의 차이가 기대 수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자는 주식을 산다는 것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이지만 정권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하면서 온몸으로 실감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시가총액을 통해서 과연 이 기업이 저평가된 주식인지 과대평가된 주식인지를 반드시 살펴보라고 합니다. 저자는 기업을 분석함에 있어서 늘 고민했고 주식 투자자로서 생각을 확장해 가면서 나름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이 산업이 계속 존재할까? 효용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서비스를 원할 거라는 확신이 들 경우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동통신 초창기에 지금처럼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소지할 것을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식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아무리 효용이 좋아도 가격이 높으면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은 가격이 비싸지만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단가가 하락할 것을 예측하고 미래 가격을 예측하고 투자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되어 있는가? 또 경쟁 구도는 어떠한가? 이 산업이 의심할 여지 없이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경우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동통신의 초창기 한국이동통신은 주파수를 독점으로 받았기 때문에 효용이 있고 점차 가격도 낮아질 제품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동통신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예가 있습니다. 강방천 회장은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기업 분석을 면밀히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에 있어서 6가지 원칙을 세워서 기업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존 회사에서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샅샅이 보고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로 재무제표는 불투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익을 조작하는 분석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재무제표를 수정해서 보며 재해석을 했다고 하는군요. 세 번째, 경영자의 자질, 또한 조직의 인재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브랜드 이미지와 기술력 등을 따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이 기업이 진입 장벽이 높은지도 살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이 독특한 음료 맛을 타 회사가
따라가기 힘든 그런 기업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했다고 합니다. 거시적인 요인으로는 환율과 금리와 인건비가 있고, 미시적인 요인은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 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현재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1998년 IMF 외환위기로 국가가 휘청이고 주가가 급락한 시기에 혼란스러운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은 주식을 매도하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가진 자금으로 정권주를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액면가가 5,000원짜리가 고점 대비 70 내지 80% 하락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증권주를 그 와중에 매수한 것은 한국 자본시장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증권주를 계속 매수하였고 1998년 12월 증권주를 팔아서 정산을 하였을 때 총 6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원금 3억을 차감한 나머지 수익 금액이 64억 원이 난 것입니다. 이처럼 그 기업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고 믿음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용기를 내어 엄청나게 떨어진 주식을 사모은 결과가 엄청난 수익을 거두어 준 것입니다. 강방천 회장은 주식 투자자로서 좋은 기업을 쌀 때 사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명 개미 투자자들 대부분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주가가 조금만 반등하면 팔고 사고를 반복하다 고점에 물리기가 일쑤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가가 기업의 가치 대비 너무 저가로 떨어질 때 꾸준히 줍줍한다면 그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는 시기에 반드시 풍성한 수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강방천 회장은 주식을 언제 사고 팔 것인가 라는 질문에 공포에 다가서고 흥분할 때 냉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기업이라면 끝까지 함께하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칵테일 파티에서 내가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해도 사람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는 주식을 꼭 사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주식시장이 좀 올랐을 때로 사람들은 내가 펀드 매니저라는 걸 알고 머뭇거리다가 주식은 위험해요 라면서 치과 의사에게로 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여전히 주식을 사도 좋은 때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둘 만큼 주식시장이 올랐을 때입니다. 이때는 다들 펀드 매니저 주위에 둘러서서 주식 이야기를 경청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로 시장이 흥분했을 때로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인 나에게 자기 종목을 얘기하면서 사라고 추천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적절한 매도 시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또한 정보가 너무나 넘쳐나죠. 하지만 그 정보를 접하고도 옥석 가리기를 하지 못한다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겠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관점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은 관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